뭐지? 어 기록을 하겠습니다. 블로그랑 그게 있거든요. 그 뭐야 카페랑 똑같은 콘텐츠를 블로그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올려요. 근데 그렇게 해도 누락이 되는 원인이 되진 않더라고요. 네네. 예. 그거는 확실해요. 그거 하나는 왜냐면은 이제 블로그랑 그게 로직이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같은 콘텐츠가 카페로 공유돼도 그것 때문에 뭐 유사무사 분류돼서 저품질이 먹거나 이러진 않는 거는 확인을 했었어요. 음. 그리고 카페가 생각보다 이제 상위 노출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카페면 상위 노출이 생각보다 잘 돼요, 뷰탭에서. 그래서 제가 쪼끔 오래된 카페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사람북닷컴 카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뭐 특별히 쓰는 건 없어요. 거기서 그냥 그 저희 북콘서트 하면은 그런 사진이나 이런 현장 사진 모아 놓고 그렇다고 특별히 제가 막 키워드를 맞춰 쓰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페가 기본 지수 유지가 되니까 상위 노출하려고 작정하고 제가 글을 쓰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경험 통해서 '아 이게 중복 사진이나 그런 것들에 영향이 없고 그거는 실제 카페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예요. 확인을 한 얘기라서. 그래서 아마 그 블로그를 통해서 카페 보내기로 하면은 원본 출처가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광고를 거는 건 약간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있는 영역이다 하면은 똑같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광고를 통해서 블로그를 보내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이랑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유튜브도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직접 다운해서 다른 데 올리면 저작권 침해잖아요. 근데 남이 올린 유튜브에 링크를 가지고 썸네일로 올리면 그건 저작권 사용이에요. 침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작권의 사용자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블로그에 글을 퍼다가 어디다 올린다는 거는 그 저작물을 사용한 사람이 되니까 원본 출처는 블로그인 거죠 여전히. 네. 예. 그래서 카페에 가서 스크랩 한글을 광고를 올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본 출처인 블로그에 광고를 건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어. 예. 요 아, 정도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네. 키워드 아니 그 뭐라 그러지? 키워드 아니 키워드 이렇게 올릴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올릴 때. 어. 올릴 때 잠깐만요. 잠깐 해봐요. 그 발행해서 네. 태그 입력할 때요. 네. 그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입력하면 좀 안 됐나요? 어, 해시태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발행하려면 거기 태그 입력란이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지금 제가 네, 네, 보여드리는 영역. 네. 여기에 많이 입력한다고 마이너스 요소가 있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를 하면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 사람이 보는 영역이 있고 로보트가 보는 영역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블로그에 태그를 많이 걸어서 마이너스 그 요소가 된 건 없어요, 상위 노출 때. 음. 왜냐면 저는 태그를 생각보다 많이 거는 편이거든요. 거의 막 15개 정도 거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10개 이하로 달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약간 사람의 영역이에요. 음. 로직에서는 해시태그 많이 건다고 해서 그게 마이너스 타격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해시태그 자체가 지금은 로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해시태그를 하면 요렇게 똑같이 쓴 사람들의 글을 밑에 추천해 줘요. 네. 여기선 안 보이는데 그 뭐지? 다른 모바일 버전으로 가면 음. 이 주제를 가지고 쓴 다른 사람 블로그에 글 하면서 밑에 보여요. 음. 그런 로직은 가지고 있는데 그 해시태그가 많이 썼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떨어지거나 안 썼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해시태그를 하나도 안 써도 글쓰기의 패턴만 맞춰 줬을 때 상위 노출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의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 지금 내 블로그의 목적 자체도 상업적인데 거기에 해시태그가 막 30 개씩 달려 있어. 그럼 더 상업적으로 보이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글을 내렸을 때 여기가 막 이미 해시태그로 꽉 차 있으면 그 자체도 되게 부담스럽게 보이겠죠. 그런 사람의 영역에서는 이게 되게 약간 상업적으로 보이는 것이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 부동산 광고글을 보는 사람은 목적이 이 부동산의 정보를 정확하게 얻고 제대로 된 이거를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다라는 목적이 있다면 상업적인 거 드러난다는 게 마이너스 요소일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메리케이라는 화장품 방문 판매하는 그 화장품 하는 분을 알게 됐었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연락이 와요. 저한테 맨날 카카오 스토리로 연락이 그렇게 오시는데 뭐 "박재인 대표님 한 달에 100만 원의 월수익을 낼 수 있는 부업으로서 이걸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맨날 이런 게 오고 뭐 "올해 이번 달에는 뭐 4 병을 사면은 몇 병을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이번에 사 보시면 어때요?" 이런 걸 맨날 보내요. 스팸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불쾌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안 사는데 왜 자꾸 저렇게 보내지?'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되냐면 되게 신기한 게 이거예요. 메리 케이 딱 하면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는 핑크 벤츠를 타더라고요. 음, 핑크 벤츠가 그 되게 막 뭐 이렇게 높은 단계로 가면 선물 받는 선물이에요 메리 케이에서.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됐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그 상업적인 것의 끝판왕을 찍었구나 이분은.' 그러니까 나도 '아 그분 그러는 거 싫어.' 이러면서도 메리 케이 하면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음,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이미 목적은 뚜렷하게 분양 정보를 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걸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날 찾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다분히 상업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분히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날 찾아 들어오게 만드는 건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 이해가시죠? 네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전화번호를 제가 지금 많이 안 넣고 있거든요, 일부러. 네. 네. 중간중간 이렇게 좀 전에는 넣어줬었어요. 근데 어떤 네. 중간에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또 안 좋다고 그래갖고 안 넣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렇게 이미지로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직접 네. 타이핑하는 거는 이제 개인정보라서 그렇게 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냥 여과 없이 전화번호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메일 주소를 써요. 그리고 음, 저는 이제 그 추천드리고 싶은 건 네이버 폼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상담 네네. 요청서 작성해 가지고 링크로 그 네이버 폼 하는 거 해 보셨어요? 여기 네이버 메일 들어가시잖아요. 네이버 메일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네이버 폼이라고 요렇게 폼이 있거든요. 요게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이게 음, 지금 그 제가 만든 폼이거든요. 네. 저희 리뷰단 모을 때 하는 폼?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이런 게 진짜 예쁘게 잘 만들 수 있고 하는데 부동산은 이제 정보의 DB를 모으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본인이 하시는 일은 투자 부동산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주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약간 투자 목적으로 지산은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번 한 사람은 또 지산 투자를 또 계속해요. 그러니까 한 번 쌓인 DB가 그냥 지나치는 DB가 아니라 또다시 고객이 될 수 있는 DB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DB를 모은다고 생각하고 여기 밑에다가 전화번호만 놓지 말고 폼으로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폼에다가 바로 개인 정보만 딱 받을 수 있게 동의서랑 해서 간단히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로 이제 계속 단골 장사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폼을 입력할 정도면 이미 관심도가 높은 고객이라는 건 확증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도 내가 수동적인 영업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가 있죠. 음,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글을 지금 봤는데 모바일 버전에 딱 맞춰 가지고 이 가로 폭도 잘 맞춰서 해 주시고 사진도 직접 찍은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다 넣어 주시고 좋은데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넓게 풀샷 종류로 많이 찍잖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각도를 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사진을 좀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만 코멘트를 드리면 같은 각도에서 같은 크기의 사진을 반복해서 넣지는 마세요. 네. 그러면 보는 사람이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넓은 각을 찍을 수밖에 없다면 각도를 다른 사진을 돌려가면서 썼을 때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저런 글을 읽을 수 있고 조금 약간 특징적인 약간 포인트를 잡아서 타이트한 사진과 넓은 사진을 좀 동시적으로 왔다 갔다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글은 지금 너무 잘 쓰고 계셔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고, 키워드가 너무 지나치게 반복될 수 있는 상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의하시지 않으면은 열심히 블로그 관리하시고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4억, 4억, 4억 똑같이 들어가죠. 음. 네.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음. 네. 지식산업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네. 뭐, 뭐, 지산, 지식산업센터, 뭐, 회사 모여 있는 건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식 서비스만 입점 가능한 사무실, 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언어로서 계속 바꿔주시지 않으면 같은 단어의 반복은 블로그가 되게 싫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 새댁이님인가요? 네, 네, 블로그 열어볼게요. 보이시죠, 블로그? 예, 보여. 이거 나만의 실천 100일 다르셨네요. 네, 대표님 알려주셔가지고 바로 달았어요. 오, 역시 실행력이 좋으십니다. 잠깐만요. 보자. 새내기사는 예쁜지. 요 커버는 계속 이렇게 심플하게 유지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그건 결정이 아닌데, 아직 안 되셨군요. 예, 맞아요. 아, 오케이. 아니, 지금도 이 음식이나 GIF 활용을 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가 심플한 것이 오히려 더 돋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컨텐츠에 집중하게 하고 이제 여기를 약간 공백으로 놨는 게 약간 더 멋스러운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시지만 약간 겉으로 보는 느낌은 그렇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는 이제 핑크 계열로 계속 색깔 통일이 돼 있고 얘는 이제 그 형광 연두잖아요. 근데 여기 네, 내려오면은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요 색이랑 요 색이랑 그 같은 색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설정한 지 되게 오래된 것 아, 같아요. 그쵸. 이거를 왜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같은 네, 색깔 계열로 이게 유사색인데 색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럼 이게 촌스러워져요. 여기 보면 여기는 핫핑크, 여기는 약간 다홍빛 나고 여기는 오렌지빛 나죠. 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요 지금 가운데 쓴 색이랑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색을 통일만 해줘도 여기 요 음, 색깔이랑 그리고 여기 포인트 컬러 있죠. 초록색 예, 쓴 거. 어, 요거 요 컬러들만 통일해줘도 되게 디자인이 깔끔해지거든요. 오, 네, 그래서 저거를 제가 한 거를 제 거 블로그 보면 딱 바로 나오는데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꼼수로 알게 된 건데 음, 여기 보면은 지금 저 보면은 이제 색깔 보이시죠? 그거 다 네, 오렌지잖아요. 예, 여기 있는 오렌지색이랑 여기 있는 오렌지색 똑같은 거 보이세요? 오, 똑같죠? 네, 여기 있는 오렌지색도 똑같은 색이에요. 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꼼수인데 내 메뉴 들어가서 우리가 세부 디자인 설정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네이버 메뉴 같은 데 보면 여기 내용색이라고 있죠. 예, 내용색. 여기서 내가 메인 컬러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코드가 있죠. 얘를 딴 데 가서도 내가 만약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코드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요런 것도 구성 박스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제목색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럼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똑같이 색깔을 다 통일감 있게 할 수 있어요. 얘도 지금 더 똑같은 코드 든 거잖아. 지금 복사 안 했는데도 붙어 있죠?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되게 작은 디테일인데 이 작은 디테일 하나를 딱 바꿔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색, 여기도 똑같은 색, 여기도 똑같은 색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버리니까 깔끔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하신 거는 유사색인데 다른 네, 컬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음, 약간 뭔가 약간 이게 조금 어긋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색통일 해주시는 거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살림, 요리, 취미, 교육, 먹고 사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세댕님이 약간 요리 인플루언서 이런 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그쪽에 글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상품 리뷰 쪽으로 지금 주제를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상업적인 리뷰. 그러니까 약간 예, 협찬 리뷰나 뭐 광고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여기 이제 프롤로그잖아요. 프롤로그. 예. 프롤로그면 프롤로그에 내가 집밥이 있으면요. 그런 협찬이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어. 그러니까 프롤로그를 딱 봤을 때 이 사람 뭘로 돈 벌지? 딱 이게 보이면 좋아요. 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냥 먹고 사는 이야기 그냥 일상 블로그 같이 해놨잖아요. 여기다가 뭐 네. 협찬 리뷰 문의 이메일 주소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오, 그리고 사진에 보통 본인은 얼굴 같은 거 잘 안 나오고 찍으시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를 사람이 나오면 훨씬 더 좋긴 해요. 아, 프로필 사진에. 음,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왜 AI 프로필 같은 것도 있고 많고 네. 그러니까 일러스트 프로필을 할 수도 있고 약간 내가 꼭 안 나오더라도 내가 약간 고개 숙이거든 이렇게 살짝 이미지 같은 느낌으로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약간 사람의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호감도가 높아지거든요. 음, 특히 이웃을 신청하든 뭔가 사람들이랑 댓글 소통하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사람의 느낌이 나는 프로필이어야 훨씬 더 이제 좀 사람들이 받아줄 확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어, 그런 쪽으로 약간 변화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글을 하나 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볼까요? 맨 위에 쪽에, 지금, 네, 바르다기요. 이게 잘 된 글인가요? 어떤 글인가요? 제일 최근에 쓴 거고, 상품을 리뷰한 글이라 가지고, 아,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케이. 한번 볼게요. 우선은 제가 딱 이거 글 보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 제목에서 내가 유도했던 노출 검색할 수 있는 고객의 사용 언어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바르다 소스 품은 닭이요. 아, 이제 거기에서부터가 오류예요. 어,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목표를 삼을 거냐면 닭가슴살 뭐 쇼핑이라든지 닭가슴살 뭐 요리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식의 닭가슴살이 들어간 그 키워드를 생각했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본인은 글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못 찍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콘텐츠 기획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결과를 내는 글을 써야 돼요. 네. 근데 바르닭 소스 품은 닭을 검색하는 사람보다 닭가슴살을 검색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아, 어. 그러면 닭가슴살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할까? 그럼 저는 운동하는 입장에서 제가 닭가슴살 아직까지 식단은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야, 어디 닭가슴살이 맛있냐? 저 이 음,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야, 어, 어디 게 제일 맛있냐? 야, 어디가 제일 가성비 좋냐? 어디가 뭐 좀 먹을 만하냐?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맨날 닭가슴살 먹으니까 질린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닭가슴살, 음, 안 질리는 닭가슴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닭가슴살에 그 뭔가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를 좀 조합해서 세부 키워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확장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바르닭 소스 품은 닭으로는 반드시 노출하시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노출이 됐으면 좋겠냐면 닭가슴살 다이어트, 뭐 네. 닭가슴살 비빔밥 만들기, 닭가슴살 다이어트 비빔밥 만들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세부 키워드가 이 본문에 조합이 되어 있으면 그런 걸로 잡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예를 들어 이 제목에서는. 근데 네.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맛있는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뭔가 닭가슴살 추천이라든지 뭔가 약간 그런 그 직관적인 닭가슴살을 찾는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단어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네, 거를 조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예시로 한번 찾아볼게요. 닭가슴살 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닭가슴살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전에 닭가슴살 다이어트라는 컨텐츠는 좋은 거였죠. 그죠? 그리고 닭가슴살 삶는 법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컨텐츠를 검색해 보면 여기서 한번 닭가슴살로 해볼게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오나 볼게요. 강아지 사료가 나오네요. 진짜 맛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맛있는 닭가슴살. 이거는 100% 나온다니까요. 어, 맛있는 닭가슴살. 이거 봐봐요. 닭가슴살 다이어트. 아까 키워드 있었잖아요. 네, 맛있게 하는 법. 그죠? 닭가슴살 레시피 이런 것도 좋은 그 키워드겠죠? 어. 그리고 닭가슴살 추천도 당연히 있고. 전 강아지긴 하지만. 다이어트 닭가슴살, 닭가슴살 추천 다 들어갔죠? 닭가슴살 새우볶음밥 만드는 법. 우리가 닭가슴살 뭐 비빔밥 만드는 법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닭가슴살 요리도 맞을 것 같아요. 네, 닭가슴살 요리.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네, 고객의 니즈잖아요, 니즈. 근데 네, 니즈를 포함한 키워드가 워딩이 들어갈수록 내 노출이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 본인은 상품 리뷰로서 뭔가 리뷰어로 돈을 벌고 싶으신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 고객이 검색하고 사용하는 단어를 최대한 제목에 많이 넣어서 내가 더 많이 걸릴 수 있게, 얻어 걸릴 수 있게 하는 게 본인의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에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이 좀 약하다? 그게 이제 제가 글을 보지 않더라도 말해드릴 수 있는 우선 영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능하면 사진은 찍으실 때 항상 불을 켜놓은 상태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네, 밝게. 특히 요리 쪽은 더 그래요. 음, 음식이나 요리 리뷰 하실 때는 조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너무 맛있게 보인다. 이런 GIF 활용하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시도해봤거든요. 26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었죠? 네, 맞아요. 대표님 알려주셔가지고 한 건데, 아직 초보라서. 아니,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비주얼 사진도 너무 잘 찍고. 근데 이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반복적인 사진들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좀 네, 매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에 김 올라갔어. 여기 네, 깨 올라갔어. 네, 알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좀 더 강조점으로 잡아서 찍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앵글에 똑같은 사진의 반복이 계속 되면은 약간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풀샷이 나오다가 이렇게 네, 타이트 샷이 나오면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섞어 써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글로 보여질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얘는 제가 또 하나 코멘트 드리면, 자, 네, 본인은 제목은 닭가슴살 그 비빔밥 만들기로 했는데, 예, 앞에는 닭가슴살에 대해서 뭐 성분, 뭐 내용,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네, 글의 비중으로 본다면은 거의 50%는 설명을 썼고, 그다음에 네, 나머지 50%는 조금 오바다. 한 40%? 40% 정도는 설명을 많이 썼고, 그 뒤에는 한 60% 정도는 이제 요리하는 걸 썼어요. 근데 네. 블로그는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를 쓰는 거 좋아해요. 아, 지금 여기는 두 가지 주제를 담은 거예요. 음, 하나는 닭가슴살, 최하정 닭가슴살에서 나오는 뭐 종류에 음, 대한 소개. 이게 하나였고, 하나는 그걸로 다이어트 비빔밥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종류의 글을 쓰신 거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이렇게 두 개의 종류의 주제를 하나에 담으면 이게 이도저도 노출을 잘 안 시켜주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물론 내 지수에 따라서 내가 지수가 너무 높아. 그러면 그거 다 무시하고도 노출되는데요. 이제 네. 약간 처음 시작하거나 초보 단계 수준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게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음, 이미 글을 한 860개 정도 썼다는 거는 이미 중급 이상은 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는 게 앞으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네. 속도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또 질문 또 있으신가요, 혹시? 이제 글을 쓰다가 네. 클립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아, 아까 전에 그 카카오톡에 얘기하신 분인가요? 예, 제가 맞아요. 운전 네. 중에 제가 분당에서 오느라 카톡을 아까 못 읽었는데 클립을 그럼 혹시 링크를 여기 제가 잠깐만요. 제가 맥이라서 카카오톡이 안 깔려 있을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핸드폰으로 좀 볼게요. 네. 네, 우선 질문을 해주세요. 어, 네이버 클립을 촬영할 때 네. 비율이 네. 동영상 9대 16으로 찍어야 되는 게 맞나요? 아, 보통 쇼폼 영상은 다 9대 16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그래서 네,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사실 되게 뭔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거는 다 9대 16으로 하니까 4대 3으로 올리고 위아래로 자막 넣는 게 훨씬 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쇼폼의 성공 요소는 기획이 1번이긴 해요. 음, 기획이 1번이긴 하고 그리고 뭐 우연성 같이 갑자기 막 사람을 놀래키거나 갑자기 막 반전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매력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쇼폼의 어떤 성공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기본은 쇼폼은 어쨌든 9대 16으로 가죠. 그거를 추천드려요. 지금 제가 쇼폼 잠깐 보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4대 3으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9대 16이 화면이 가장 크게 꽉 차기 때문에 가장 네. 적합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인스타나 이런 비율이랑 또 클립이 다른 건가요? 그, 다 9대 16이에요, 원래. 어, 근데 네, 블로그가 조금 비율이 위아래가 잘려서 9대 16보다는 더 작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렇다고 그거를 다른 비율로 잘라서 올리진 않아요, 보통. 아, 왜냐면 9대 16으로 올리면 알아서 잘라주는 거라서 그 네. 비율을 거기에 맞춰서 올리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블로그 사진 촬영이나 네. 아니면 그냥 블로그에 올리는 동영상을 찍을 때도 9대 16으로 올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요. 블로그는 사실은 블로그에 올리는 영상은 클립이랑은 구분하셔야 돼요. 아, 클립은 말 그대로 숏폼이고 그 네. 블로그에 올리는 영상은 그냥 4대 3이 제일 적합하긴 하죠. 아, 네. 그럼, 근데 네. 블로그에서 보는 영상도 모바일로 본다라고 해도 플레이어가 가로 플레이어라서 네. 세로로 영상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블로그에서 영상을 보면 어색할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잠깐만요. 제가 오늘 올린 글이 있어 가지고 네. 그거를 제가 관리하는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어서 이거 제가 오늘 올린 글이거든요. 요건데 여기에 아마 제가 세로 영상을 올린 여기. 여기 제가 쇼폼에 올렸던 영상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돼요. 음, 이렇게 돼서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주신 많은 업체 이거는 세로 플레이어로 되고 이게 이걸 쇼폼에 올리진 않았는데 이거 그냥 블로그 플레이어가 이제 바뀌었네요.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플레이는 안 되는. 아, 플레이 안 보이시죠? 제가 잠깐 공유를 다시 보여 드릴게요. 아까 본문에 보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음, 제가 어 지금 혹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화면 세로로. 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PC 버전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촬영 영상이라. 근데 원래는 이렇게 보여요. 아, 이렇게 는 보였어요. 업체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블로그에는 원래는 가로 영상이 기본 포맷인데 이번에 플레이어가 업데이트가 됐네요. 업데이트가 돼서 세로 영상을 올리면 이렇게 세로로 잘리게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플레이를 해서 영상을 이렇게 내에서? 보면은 괜찮지만 얘를 확대해서 본다고 해도 하면 이제 가로로 다시 돌아가요. 음. 근데 저는 이제 블로그도 모바일이 대세기 때문에 세로 영상을 올리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사진도 그럴까요? 사진도. 사진 네, 사진은 요리든 뭐든 지금 하시는 모든 종류는 사실 가로 포맷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 가로 포맷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컨텐츠가 뭔가가 중요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보는 익숙한 포맷이 있잖아요. 예, 요리 사진은 세로로는 잘 안 찍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로 포맷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 맞는 거죠. 음, 어. 그래야 네,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 세로로 했을 때는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 네. 그, 그러니까 이게 몸, 컨텐츠의 성향상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너무 잘하셨어요.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코멘트 드리긴 했었을 텐데 쇼핑 네, 달아주고 이런 거. 맞아요. 이게 이제 C랭크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 네, 사람이 어떤 목적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액션이 일으켜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컨텐츠를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런 것도 되게 잘하셨어요. 어쨌든 교육이 중요한 거는 교육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따라주시는 분들은 되게 빨리 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칭찬드리고 싶어요. 보통 제가 교육을 아무리 해도 그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약간 말씀드린 걸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되게 성장이 빠르실 것 같고 요거 하나 더 코멘트 드리면은 지금 사진이 들쑥날쑥한 게 있잖아요. 네. 요거 조절되거든요. 아주 쉽게. 어, 어떻게 조절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은 임시 저장된 글이 있겠죠?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내가 지금 2장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장일 때 이렇게 나오다가 2장 되니까 갑자기 커졌죠? 네, 그죠? 거기다 3장 됐어요? 3장 되니까 또 3장 안 됐다. 여기 이렇게 3장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맞죠? 네, 얘를 일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누르고 자 이거 가운데 여기 보이세요? 네. 요거를 다 한 장일 때 똑같이 다 눌러요. 음, 이렇게. 그러면 지금 2장일 때 보여드릴게요. 이건 한 장, 2장일 때 이렇게 누르면 짠 맞춰지죠. 네. 3장일 때 짠 맞춰지죠. 음, 짠 이렇게 하면은 일괄적으로 쭉 흐름이 내려오죠. 안정적으로. 근데 이렇게 네, 확 꺾이면 어때요? 갑자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정신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 네, 거 보면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래요. 예, 그죠? 이거를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모바일로 볼 땐 그게 티가 안 나거든요. 네, PC 버전에서 보면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보여가지고 그 부분 개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명이 다 어두워요. 그래서 네, 요리하실 때는 보조 조명 스탠드여도 좋으니까 좀 더 밝혀가지고 사진 찍는 거 하시면 퀄리티가 훨씬 높아질 것 같다. 네. 네, 그 정도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사랑의 종님 했고 세댁님 했고 이은노님. 아, 예. 네. 은노님 시계가는 금이라고 친구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일러스트 소태동 아빠 인생이마 일본어 따라하기 이게 원래 했던 컨텐츠였다 그러셨죠? 예. 이거 좀 바꾸세요 이거 지금 컨텐츠가 바뀌었잖아요 아닌가? 어, 게임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다른 블로그인가? 이번에 다른 예, 블로그 이건, 그랬나? 예. 게임하는 거 말고 이건 다른 거.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 좀 바꾸세요 이거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인기글이라고 돼 있죠 인기글 요거 예. 요 인기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대표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요거? 예. 뭐 설정해서 뭐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제 거 보여드리면 자, 블로그 이거 모바일 블로그 들어갈 때 여기 앞에다가 M
M 점 붙이면 되거든요. M 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대표글, 인기글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요거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홈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홈 편집 누르시면 여기서 지금 앱이 아니라서 안 되는데 홈 편집 들어가시면 여기 부분에 대표글, 인기글에 1번, 2번이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인기글이 1번이거든요. 근데 이걸 2번을 그러니까 인기글을 2번으로 하고 대표글을 1번으로 바꿔주면은 대표글이 먼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제 거 한번 보시면은 명확하게 제가 어떤 블로그인지 알 수 있어요. 대표글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였어요. 보면은 저는 뭐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다, 뭐 블로그 챌린지 한다, 클래스 오너는 내 강의 들어라, 뭐 북콘서트 섭외하려면 나 해라, 나 이런 방송도 나왔다, 막 이렇게 나를 증명하는 것들을 많이 올려놨죠. 근데 인기글 딱 들어가면 저는 여행 블로그, GS 칼텍스 기름값 아끼는 법, 뭐 필리핀 여행 갔다 온 거, 대부도 펜션 갔다 온 거, 뭐 어디 놀러 갔다 온 거, 다 놀러 갔다 온 거죠. 이게 제 일상 블로그 컨텐츠의 힘이 가장 크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 그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블로그를 딱 봤을 때 첫 느낌은 일본어 가르쳐 주는 곳인가 보다라고 알고 딱 보이거든요. 첫 느낌이. 왜냐면은 아, 왜냐면 인기글에서 일본어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 여기 와 보니까 아, 상품 뭐 이런 것도 리뷰를 하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또 막 스페인어, 일본어. 어우, 도대체 그 외국어 선생님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런 게 약간 사람들의 선입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음, 예, 예. 우리는 아무것도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느낄까?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첫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첫인상을 항상 이제 내가 의도한 대로 보여주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따지면 여행 카테고리랑 뭐 막 일상 카테고리 이런 게 엄청 세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책과 관련된 사람. 그래서 제 블로그 가면은 첫 화면 보면은 다 막 이런 이거 이제 PC 버전이 블로그 버전이니까 요렇게 대표글을 다 지정을 해 놓고 요런 거 막 책 같은 글 같은 거 뭐 이건 전체 보기니까 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예. 그 어떻게든 고런 느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런 약간 홈 설정 같은 것도 바꿔 놓고 다 해 놨던 거잖아요. 요런 공지글도 다 설정해 놓고 소개글도 설정하고 이게 하나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봤을 때는 PC 버전으로 봤을 때도 프롤로그 봤을 때는 여기도 똑같이 일본어 가리키는 사람 같아요. 어. 음,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지가 딱 보자마자 느껴지지 않으면 남들도 똑같아요. 어. 그래서 은노님은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정은 되어 있지 않나요? 예. 협찬 그, 블로그인가요? 예,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인생 예, 음악을 위해 달려봅시다 하면 안 되고 소태동 아빠 뭐 추천 리뷰 문의 뭐 이런 거 협찬 리뷰 문의 뭐 이런 것들도 좀 상업적으로 멘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소태동 아빠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물건 뭐 상품이 있으시다면 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풀었어도 되고 그런 약간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하는 걸로 수익을 내는 거는 내가 영어 선생님이 될 건 아니잖아요. 예, 그쵸. 이건 하나의 나의 그냥 스터디하는 과정을 공유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것이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본어 책 소개 정도? 뭐 외국어 교재 협찬받는 정도? 그 정도의 것들일 것 같아요. 음,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가려면 어쨌든 상품 리뷰 쪽이 조금 더 세니까. 근데 거기에 뭐 누구누구 아빠라고 하는 소태동 아빠라고 하는 뭔가의 컨셉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추천하는 건 어떤 걸까? 그럼 뭔가 조금 더
뭔가 여자들이 고를 수 없는 약간 이런 이케아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그 컨셉이죠. 그런 것처럼 약간 남자들의 영역에서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영역들을 건드려 주는 게 이제 협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빠르겠죠.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기계식 키보드 이런 거 너무 좋고. 가계부도 재밌다. 이 유무선 공유기 이런 것도 너무 좋다. 이런 약간 여자들은 잘 모르는 영역들을 건드려 주시는 게 컨셉에 맞을 것 같아요. 음, 글을 하나 뭐를 봐드릴까요? 그를, 요, 저기, 뭐야, 그, 이케아 책상, 맨 처음 거, 빌리, 6단 빌리? 책상으로. 빌리 책상? 얘가 저기 뭐지? 식기세척기 다음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음, 이거 긴 거 202m짜리를 싣고 오셨네요. 예, 겨우 들어가셨겠다, 세로로. 예, 대각으로 넣었어요, 물건을. 아, 아, 아쉽다. 이렇게 하고 책이 꽂혀져 있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았을걸. 아, 그거를 다음 편 같은 걸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다음 편에 어, 예고가 없잖아요. 어, 그쵸. 허를 찌르죠, 제가. 왜냐면은 그때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다른 분 코칭할 때. 아, 이거는 여기서 알려주고 다음 편에 쓰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는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이제 이케아 그 가구에 대한 리뷰를 쓸 때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 뭐야 구상을 쓰는 게 하고 그런 아니고, 어, 건데,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두 아주 번째까지만 현실적으로 하더라도 차에다 실은 모습을 찍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되게 아쉬워서 힘들어갖고 사진 네. 찍을 생각은 모두가 하나도 없었고. 차에 꾸겨 넣은 그걸 찍었어야 됐어. 그리고 그 내가 만약에 리뷰를 했으면 나는 어디 이케아에 몇 번 선반 어디 가면 바로 6단 책장 이거 바로 픽업 가능하다라는 아, 픽업 존의 넘버링까지 했을 거예요. 가격표도 보여주고. 요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서 사신 거니까. 그 가서 산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책장인데 책이 꽂혀진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약간 이거를 앞에서 그냥 딱 대표 이미지만 봤을 때는 기대감이 크거든요. 뭔가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이러니까 되게 뭔가 잘 썼을 것 같은 기대감을 들고 들어왔지만 들어오니까 좀 뭔가 약간 충실한 정보가 없는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음, 하실 때는 항상 이제 완성 사진이 앞쪽에 나오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우리 요리 컨텐츠도 완성을 1번에 넣고 그 다음에 재료부터 하나 해서 마지막에 완성 사진 한 번 더 넣거든요. 그러니까 음, 두괄식이 아니라 양괄식인 거죠. 양괄식. 그런 형식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케아 셀프 이런 거에서 와 저거를 어떻게 실었대? 제가 딱 보자마자 그랬잖아요. 202cm를 싣고 오셨네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네. 대각으로 실었어요. 어떻게 대각으로 실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차인데 대각으로 들어가지? 전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차에 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야 목을 꺾고 들어가야 되나? 뭐 어디 헤드 뭐를 빼야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약간 실질적인, 아주 실질적인 정보를 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책장은 있는 거 대부분 기본 책장이니까 있는 것도 알고, 저런 거 팔지, 이런 거 다들 머릿속에 이케아 여러 번 가신 분들은 대충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들고 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감히 그게 실린다고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전을 못 하거든요. 그게 핵심 정보였던 것 같아요. 이 아, 조립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리뷰안에 보면은 이 선반에 이게 자유롭게 이 책장을 꽂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 네. 같으면은 여기에 책장을
A 방식으로 꼽아보고 B 방식으로 꼽아보고 그렇게 해서 또 진열도 다르게 해보고 막 이런 약간 다양성을 주는 거를 GIF 같은 걸로 보여줬어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약간 느낌? 뭐 똑같은 예시는 아니지만 제가 그 인테리어 저 이제 동네에 뭐야 원룸을 하나 투자를 하나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뭐라 그러지? 주방 어, 창고? 원룸이라고 해야 되나? 지산? 지산. 안 나오네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했던 게, 이거다, 이거. 이건데, 이것 때문에 이 아저씨 계약 엄청 했거든요. 원래 어, 이렇게 생긴 곳이었어요. 근데 난 옷장이 부족할 것 같아. 내가 산다면. 그리고 요즘 TV 같은 거 잘 안 보니까 TV는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 다 그려가지고 이 아저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딜 해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뜯어내고 뭘 붙이고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이렇게 한 단 한 단 한 단 쌓아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넣는 거. 뭐 이런 음,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줬죠. 물론 뭐 막 엄청 퀄리티 있게 찍진 않았어요. 저도 공사할 때 막 옆에서 번잡스럽게는 못하니까 대충 찍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과정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저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성이 이렇게 짠 하고. 음, 그러네.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 엄청 사람들 연락했대요. 전화 엄청 했대요. 어, 제가 몇 개 리뷰 쓴 거 다 대박 났대요. 그 블라인드 아저씨는 저한테 고맙다고 막 연락 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제가 블라인드가 아니라 뭐지? 야외 어닝? 이것도 어닝을 이렇게 설치를 저희 왕 테라스거든요. 요 사이즈가 이렇고 이거 막 했던 걸 제가 실측해가지고 이거 막 과정 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다 찍어서 올렸거든요. 요런 아, 게 실질적인 정보잖아요. 그 베란다에 전선이 없는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뚫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정보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어닝한 거. 이것도 되게 진짜 연락이 많이 갔대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연락 오시고. 근데 저런 게 실질적인 정보니까. 나도 저기 있는데 그리고 저희 건물에서만 어닝을 엄청 했대요. 같은 어, 지산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실질적으로 정보를 담았기 때문이에요. 가격도 담았죠. 뭐 연락처도 담았죠. 그 사이즈 실측한 것도 해서 몇 센치면 된다. 전기선은 어디를 뚫어서 어떻게 넣으면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남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음, 올리는 사람의 입장은 항상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우선은 찍고 보자 해서 사진 찍어놓고 있는 사진으로 포스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이렇게 착착착 찍어야지라고 머릿속에 완전히 그림 그리고 사진 찍진 않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맛집을 가도 예. 그냥 먹으면서 대충 찍어놓고 이거 컨텐츠 있었네? 이거 포스팅해야지? 이렇게 찍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은 항상 미완성적인 컨텐츠만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음,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완성본으로 찍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그 블로그 미친 듯이 한 거 아세요? 제가 왜 그랬냐면 핸드폰을 바꿨는데 제가 1테라거든요. 그 전에 썼던 게. 핸드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그 다음 걸 512를 샀더니 한 번에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그 리뷰 있죠. 그 리뷰를 빨리 쳐서 다 없애버려야 내가 핸드폰을 옮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 최근에 블로그를 막 밤에 막 거의 열댓 개 썼나? 막 그렇게 썼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너무 한 번에 많은 포스팅하는 거는 블로그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저는 진짜 지수 영향을 많이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한 거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그냥 핸드폰에 막 쌓여 있던 걸 지금 여기부터 요만큼 이거를 하루 만에 다 쓴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21일, 음, 21일, 21일, 18시간 전 21일, 21일 이거 다 진짜 시간차별 30분에 한 개씩 쓴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근데 자 보세요. 제가 그냥 핸드폰에 막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자, 입구 컷, 진열 컷,
디테일 컷, 그리고 요거 좋아하는 문구 여러 개,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각도의 예쁜 컷, 그리고 내가 사온 책 컷, 그리고 책 읽어주는 영상. 어때요? 구성이 다 되어 있죠, 사진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냥 막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미 구성은 되어 있어. 이것도 봐봐요. 이건 진짜 생각 안 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정말 내가 생각 안 하고 찍은 거야. 근데 얘는 제가 왜 그랬냐면 쇼폼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얘가 입구 컷이 다 있는데 얘는 이게 사진으로 없고 영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워서 그냥 이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구성으로 보면은 빠진 구성은 없어요. 세부 컷, 뭐 전체 컷, 인테리어 컷, 외부 컷 다 있어요. 다만 사진으로 찍었냐 영상으로 찍었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습관인 거죠. 내가 뭐를 찍든 어떤 걸 찍든 그냥 핸드폰에 담을 때는 리뷰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사진을 항상 찍는 거예요. 얘도 봐봐요. 얘도 보면은 이거 먹는 거 이거 디테일 컷 외부부터 다 있어요. 이것도 제가 쇼폼 찍었던 거라서. 근데 구성은 다 있어요. 구성은 내가 필요한 구성 다 찍어놨어. 메뉴판부터 시작해서 메뉴, 디테일, 먹는 거 다 있죠. 그죠? 외부, 풍경까지 다 있죠. 없는 컷이 없어요. 싹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사진 영상을 섞어 찍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냥 아까워서 이거는 제가 그냥 그 기념으로 저 소장으로 그냥 올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절대 놓치지 않고 모든 걸 담아 놓는다는 거죠. 구성을. 그러니까 이제 은노님도 기획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찍을 때 이미. 하지만 그걸 생각할 때 좀 더 디테일한 기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2편을 생각했다면 말씀드렸듯이 2편을 위한 예고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 다음 편에는요. 책장에 책이 예쁘게 진열된 모습 보여드리면서 그 책장의 높이를 변형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는 거죠. 요, 요거 앞에 쓴 거에는 마지막에 to be continue라고 써놨어요. 아, 그래요? 계속. 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요거 이제 바로 앞에 거. 아, 앞에 글. 이런 예. 거, 이런 거. 근데 마지막을 뭐에 홀렸는지. 아, 여기 있네. 그러네, 그러네. 여기는 적어 주셨네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쓸 때 뭐에 홀렸는지 이렇게 전혀 다른 걸로 이렇게 써버렸어요, 글을. 그랬구나. 근데 그걸 꼭 저를 보여주시네요. 의도와 상관없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요건 훨씬 더 세부적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이제 사진 찍을 때 그 내 사진첩을 보시면 완결로서 콘텐츠가 찍혀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에 컨설팅 할 때 그 코칭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사진첩을 보면은 리뷰에 쓰인 사진 그대로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네. 그 흔들린 사진 다 지워놓고 안 쓸 사진 다 지워요. 찍으면서 지워요. 그리고 가능하면 순서대로 찍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과거 포스팅도 지금처럼 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이거 강릉 여행 갔던 게 얘가 지금 1년 전에 간 거거든요. 1년 전 가을에 간 건데 제가 지금 올렸는데 사람들이 지금인 줄 알아요. 제가 머리 길이가 똑같아가지고. 너무 웃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냐면 이 내용을 내가 그때도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찍어놓은 사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제 다녀온 것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계속 기르면서 이제 은노님이 글을 쓰시다 보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질문이라고 해봤자, 제목? 제목, 제목 정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당연하죠. 글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짤로 제가 만든 영상 봤을지 모르겠지만 제목 정하고 키워드 정하는 게 저는 90%라고 말해요. 블로그에. 그냥 좀 90%. 어렵더라고요. 너무 뭐지? 네이버 키워드 검색인가? 네. 그걸 보면서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까처럼 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닭가슴살 검색하는 과정 보셨죠?
예, 예. 내가 닭가슴살을 써야 돼. 그럼 사람들이 닭가슴살로 어떤 주제로 글을 많이 쓰고 있지? 그게 사람의 니즈예요. 그게 가장 인기글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닭가슴살로 요리해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닭가슴살로 뭔가 이제 맛있는 거를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맛있는 닭가슴살을 찾는구나. 뭐 이런 약간 사람들의 니즈와 원치가 이미 키워드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은 키워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식인, 카페 이런 거 많이 보시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케아, 지금 이케아 하셨잖아요. 이케아 칼릭스예요? 칼릭스 맞나요? 예, 예. 칼락스. 칼락스. 자, 예. 칼락스예요. 그러면은 칼락스 쳐볼게요. 칼락스 보면은 지금 이제 자동 완성에서 보면 조립, 서랍, 책장, 인서트 뭐 이런 거 나오네요. 그러면은 네. 예를 들면 저는 칼락스는 인서트도 되게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서랍장 넣는 거라든지 바구니 넣는 거라든지 막 이렇게 뭐 끼우는 거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네.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조립이라는 단어도 있었으니까 내가 아까 전에 그 조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쓴 것도 좋은 콘텐츠의 기획이었던 거죠. 실제로 거꾸로 본다면.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잠깐 지나갔는데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죠. 이케아 칼락스 인서트는 어떤 제품인가요? 인서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립은 쉬운가요? 이거에 대해서 니즈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나와 있는 힌트를 계속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저는 칼락스를 진짜 오래 썼거든요. 제가 어, 칼락스는 거의 한 10번은 사본 것 같고 어, 사이즈별로 정말 많이 사봤고 그리고 저는 칼락스는 사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정리할 때 단 한 번도 못 판 적이 없어요. 중고 가구로 칼락스는 무조건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험자면 칼락스로 이제 중고 거래 뭐 진짜 쓸 때 저 막 한 5년 쓰고 나서도 반값 받고 팔고 다 그랬어요. 칼락스는 진짜 수요가 많아요. 어. 근데 그게 왜 수요가 많냐면 단위로 벽으로도 쓸 수 있고 가로로도 세울 수 있고 세로로도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벽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용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칼락스가. 예,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책장으로 써도 좋은 게 칼락스는 양쪽으로 책이 꼽혀요. 그래서 책이 한 면으로 돼 있는 빌리 서재 같은 거는 요 폭이 좁아가지고 책이 깊은 게 안 들어가고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칼락스는 이게 깊어가지고 깊은 책을 넣어도 다 들어가고 뭐 네. 사이즈가 제대로 안 나온 막 정사각 막 긴 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리고 책이 많으면 양쪽으로 끼워도 조금 삐져나오더라고. 양쪽으로 다 끼워도 조그만 책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양쪽으로 다 맞아요. 그러니까 책을 수납할 수 있는 양이 진짜 무한대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경험자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음, 근데 그런 어떤 장단점이나 얘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리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음, 보이시죠? 칼락스 책장으로 교구장으로 했다. 보자. 칼락스 책장으로 아기 교구장 썼다. 선반으로 이거를 뭐 아기 교구장 활용했다. 뭐 이런 것처럼 활용법에 대한 게 되게 많죠. 그죠? 이게 고객의 니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키워드가 너무 어려워요. 그 전에 내가 주제로 하려고 하는 걸로 남들은 뭘 궁금해서 어떤 글을 많이 썼고 어떤 글이 가장 인기 있었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키워드 도구 들어가서 나랑 맞는 키워드 중에 무조건 노출할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한 제목을 찾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이해 가시나요? 예. 네. 그래서 은노님도 뭐 글을 못 쓴다 이런 게 아니고 뭐 다 기본적인 조건을 잘 갖추셨고 이제부터는 기획의 싸움이고 그리고 구성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구성과 기획 그리고 키워드의 싸움. 이거는 정말 저는 이제 코칭을 만약에 내가 10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9번은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두 개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기획과 키워드. 그게 거의 90%를 차지하거든요. 나머지 10%가 아까 보는 뭐 디자인적인 요소, 뭐 이런 약간 감성적인 요소.
약간 매력적인 요소, 이런 소소한 것에 어떤 힘을 발휘해서 그게 또 백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상위 노출하고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거를 우선 완벽하게 숙지해야,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양념 뿌리듯이 그 나머지 것들이 곁들여졌을 때 폭발적인 힘이 나는 거지. 내가 그 기본기의 키워드와 기획과 구성과 이런 거를 할 줄 모르고 양념만 잘 치는 사람으로서 블로그를 하면 그 블로그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코칭의 목적은 그 기획과 어떤 구성과 키워드에 대해 완벽히 갈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게 저는 코칭의 최종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저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이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되게 탁월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블로그를 가지고 돈을 그동안 벌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고 나면 그 나머지는요, 어, 약간 양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념이 90이고 그 나머지가 10이면 성공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3점이라고 한다면 90%의 기획력과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키워드를 갖고 있고 10%의 양념이 있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한 70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 보시면은 저한테는 기교가 하나도 없어요. 저 뭐 그 흔한 GIF도 몇 개 안 쓰죠. 뭐 사진도 제가 텍스트 하나 넣나요? 그냥 글 사진, 글 사진, 글 사진. 이게 끝이에요. 정말 심플하게 블로그 하거든요. 근데 저는 블로그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매출을 다 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키워드로서 가져가는 것과 기획으로서 사람들이 읽고 싶은 글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노님은 뭐 글을 쓰는 거, 기본적인 글의 능력, 사진을 찍는 기본적인 능력, 뭐 꾸미는 능력, 이런 어떤 양념적인 요소가 너무나 잘 갖춰져 있고 그냥 기본기가 아주 좋은 분인데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관찰자의 그 시선을 가져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우리 아, 혜영님 말고 또 누구 있나요? 질문 있으세요, 은노님? 아니요.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혜영님 말고 또 받으실 분 있으신가요? 저도 안 했어요. 여기 링크 좀 올려주세요. 아, 네. 주인님인가? 네. 아, 네. 주인님 여기 링크 좀 올려주세요. 혜영님 다음으로 네. 할게요. 자, 봅시다. 혜영님 이번에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어떤 일단은 주의 사진 마음을 찍는 담아? 것도 사실 네. 많이 사진 찍는 걸 별로 잘 안 해가지고 그것도 네. 힘들고 또 일하다 보면 이제 바쁘고 뭐 일단 본업을 하다 보면 여기를 이제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니까 시간을 많이 잡진 않았거든요. 그냥 네. 30분에서 1시간은 넘기지 말자라고 해서 거의 또 그 시간 안에 근데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안 해본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힘들어서 이게 처음에는 글이 별로 최근에는 또 제가 일이 좀 바빠서 거의 글도 많이 쓰지 않아서 또 어렵더라고요. 뭐 총체적으로 다. 아, 그러니까 블로그는 어려운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다른 SNS는 더 글도 짧게 써도 되고 더 간단하게 해도 되고 뭔가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네. 느낌이라면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너무 준비할 게 많은 느낌의 채널은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글 중심의 채널이 된 거예요. 주인님 지금 댓글 쓰신 거기에다가 링크를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링크 어디에 올려야 해요? 그 창에다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혜영님. 아, 블로그는 어렵다. 근데 사실 저는 어렵다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블로그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말해버리면 우리 뇌는요, 진짜 어렵다고 인식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렵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진 않고 혜영님에게는 낯설다. 너무 낯설어요. 어, 그쵸? 낯선 거죠. 우리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모든 건 쉬워져요. 지금은 그냥 낯선 단계일 뿐이고 네. 그래도 아주 칭찬드리고 싶은 건 혜영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글을 쓰는 연습을 했다는 거에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보통 초보자들이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글 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아서 무한대로 노력해요. 그래서 내가 막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려서 겨우 글 하나 썼어요 이러고 제풀에 이제 나가 떨어져 가지고 바로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혜영님은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시간 안에 쓰겠다 이런 약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약간 습관을 기르려고 했던 거는 우선은 무조건 칭찬. 어. 근데 이제 블로그를 잘하고 싶어서 어쨌든 코칭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선은 프롤로그를 딱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첫 장면에서 봤을 때 혜영님의 목적은 건축주 그의 마음을 투영하는 건축사 해 가지고 건축 사무소를 하시는 분으로서 설계 상담을 요청받고 싶은 것이 목적이에요. 네. 그리고 블로그의 프로필도 디자인 수업을 들으셨나 봐요. 보면서 네. 약간 요렇게 다 맞춰서 목적에 맞게 표현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프롤로그의 딱 첫 화면만 보면은 '아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내려왔더니 주부야. 밥 해 먹고 있고 페이스 이게 마스크 어렵습니다. 내민 턱 막 이런 거 써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은 정했어. 그러면 그 정한 목적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프롤로그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롤로그 지금 저도 사실 여기가 전체복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섞여 있긴 한데요. 요 제 인생강은 제가 글 쓰는 영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책과 관련된 마케팅의 영역이라서 책과 관련된 영업을 위한 창구예요. 그래서 저는 도서 인플루언서가 메인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광고라든지 협업 진행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상업적인 돈 버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저기 책이 보이고 내가 쓴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여기에 책과 관련된 행사도 많이 하고 리뷰도 많이 했네. '아 이 사람한테 책을 뭔가 의뢰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을 주려는 게 저의 의도라는 거죠. 물론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조회수에 조금은 욕심을 내고 싶어서 일상 리뷰가 전체 보기로 들어와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난 책에 완벽히 올인하겠어.'라고 한다면 전 여기도 물론 책에 관련된 걸로 정리를 해서 넣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약간 주제를 터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주제를 여행으로 바꿨어요 여행으로. 그래 가지고 제가 더 돈 되는 영역으로 이제는 턴을 하려고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덱스 가면은 제가 주제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래 가지고 이제 정확도 지수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보셨죠? 막 그 뭐지? 핸드폰 바꾼다고 막 집어넣어 가지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정확도가 쪼끔 떨어져서 80 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보면 떨어졌죠. 예. 근데 제가 잘 보세요. 제가 저거를 주제 지수 바꾼 지 며칠 안 되거든요. 며칠 안 됐는데 이거 보세요. 저 여행 포스팅이 원래 많아요. 원래 책이 더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압도적으로 수량을 늘렸고 보면은 제가 어떻게 됐어요. 여행 카테고리에서 저 지금 상위 0.1% 예요 여러분. 음. 말 안 되죠. 최저가 수치 90.1%. 전체 상위 랭킹이요 0.0% 래요. 뭐 이런 지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오류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바꾸고 C랭크 제가 말했죠. C랭크를 가지고 노는 건요. 얘의 싸움이에요, 얘의 싸움. 최적화 수치. 얘 싸움이에요. 저 여행 카테고리 지금 한 달도 바꾼 지 안 됐는데 지금 상위 0.1%도 먹었다니깐요. 그러면 29 등인데 다음 달 돼서 내가 여기에 좀만 더 힘쓰면 저는 10등 이내로 갈 것 같아요. 적어도 15등 이내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이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확도를 가지고 어떤 키워드의 기획이라든지 어떤 중심축을 갖고 움직일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으로 컨셉은 다 잘 잡았고 했으나
실제로 가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리를 하느냐. 네네. 이 그거를 못 블로그, 하겠어요. 그거 하는 방법 그 블로그 디자인 강의에 있었긴 했을 텐데 혹시 네네. 보셨나요? 생각이 안 나서.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게 어떻게 하냐면 내 블로그 가셔가지고 자 관리 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네. 관리 가셔서 여기에 음, 꾸미기 설정 잠깐만 너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여기가 아니에요.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프롤로그 들어가시면 돼요.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프롤로그 요 보이시나요? 여기 네. 여기 그럼 여기 있죠 요거 보기 설정 요건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있죠. 지금 제가 얘 이렇게 변경하면 원하는 카테고리로 지정이 돼요. 요런 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메인에 제가 전체 보기로 해놨죠. 그죠? 근데 만약에 네. 내가 여행 블로거로 보이고 싶어.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행으로 바꾸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리고 요거 책을 강조하고 싶지 않고 나 여행을 강조하고 싶어.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제가 뭐 해외여행, 국내 여행 이런 걸로 바꿨어요.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이 프롤로그를 바꾸고 블로그 커버 디자인 바꾸고 여행 컨텐츠를 한 달만 쓰잖아요. 그럼 저는 전국에 여행하는 데서 협찬 들어와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저는 그런 경험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 바꾸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한 가지 주제로 꾹 가라는 건 뭐냐면 그걸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가신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C랭크를 하나의 주제 안에 이렇게 쭉 눌러서 그거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문자 수도 지금 엄청 작았는데 제가 다음번에 만약에 다음 기수 코칭 오시게 되면은 제가 제가 2달 안에 아마 2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통 한 300명 들어왔거든요. 왜냐면은 코칭을 거의 안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 요때 거의 3, 400명 뭐 요래요. 근데 제가 어 다음 달, 다다음 달 가면은 얘가 거의 1000에서 한 2000, 많으면 3000까지 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행 콘텐츠 쌓아놓은 거를 지금부터 거의 한 달 동안 포스팅을 엄청 할 거거든요. 그 카테고리 한번 턴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방문자 수도 폭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키워드예요. 전부 다. 그래서 본인은 프롤로그 옮기실 때 요렇게 여기에 다양한 리뷰를 쓰셔도 되는데 그중에서 내가 주제에 관련된 리뷰 쓰는 걸로 카테고리 바꿔주는 거.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뭐 하시냐면 상단 메뉴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프롤로그 대표 메뉴로 지금 되어 있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요 밑에 요것도 해주세요. 중요한 메뉴 중에 이렇게 중요한 메뉴 선택해서 우측에다가 이렇게 메뉴 지정. 네. 이렇게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그냥 선택만 누르면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로 네. 들어가냐면 내 블로그 여기로 가요. 여기.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가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 블로그인가를 이렇게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책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책 읽는 여행자 같은 약간 북트래블러 같은 느낌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지금 닉네임이 북트래블러는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더 마음에 드는 뭔가 다른 거를 찾아서 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북트래블러 같은 느낌으로 이제 턴을 해서 그거를 이제 메인으로 잡아서 평생 동안 제가 여행 다니는 어떤 즐거움을 약간 블로그로서 좀 가져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제 피드를 보면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약간 이 C랭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이 제가 알려드린 게 다예요. 왜냐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저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가감 없이 다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간 따라하고 누군간 따라하지 않잖아요. 근데 따라하는 사람은 저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카테고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은 얘를 문학책으로 865개 쌓았어. IT 컴퓨터로 800개 쌓았어. 국내 여행 900개 쌓았어. 요 세 개 카테고리는요. 저는 다 상위 먹을 수 있는 C랭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주제 랭킹. 근데 저 이런 거는 잘 안 올라가요. 물론 제가 상위 노출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당연히 메인 노출을 시킬 수는 있죠. 로직이 얘 지수가 최적 2단계니까. 그렇지만 여기 세 개의 카테고리보다는 이쪽은 약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에 집중된 포스팅을 하시는 게 C랭크에 도움이 돼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혜영님은 어쨌든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글 쓰는 습관을 기르시려고 했던 건 아주 좋았고 요런 약간 자기의 본업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네. 조금 더 내가 이것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를 증명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되 그 쌓아가는 부분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3D 모델링이면 이거 하이트샷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하이트샷. 이거 다 땡기고 카메라 앵글 돌리고 다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네네, 맞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아, 여러 풀샷만 할 가지. 필요가 없이 네. 다양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다양하게 좀 설명을 넣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게 하나의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거를 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손님들은. 그러면 그 손님들한테 나는 나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증명을 어떻게 해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증거. 네. 그러면 이것만 올리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뭐냐면 3D 하고 있는 컴퓨터 켜고 작업하고 있는 나를 찍은 사진을 나는 올릴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아, 저 사람 진짜 저 3D 자기가 직접 다루는 거네. 아, 컴퓨터 저런 프로그램 쓰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나를 증명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이런 3D 사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함께 그리고 네. 나라는 사람을 함께 보여줬을 때 고객들은 사람을 통해서 신뢰를 얻거든요. 근데 3D 이미지만 가지고 신뢰를 얻는 거는 정말 막 대단하게 막 나는 이런 디자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는 정도의 아주 획기적이고 독보적인 것이라면은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근데 하지만 이제 만약에 뭔가 약간 그거에 대한 차별성이 무슨 막 신급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이 함께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나를 증명하는 것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실력이 똑같이 3이야. 어떤 사람도 3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보여주면서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을 9로 보여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3인 사람이 똑같이 실력은 3이지만 이 사람은 이미지만 보여줘. 그럼 그 사람은 실력을 3으로밖에 못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되게 미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투,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런 것들이 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아, 저 사람이 진짜 진지하게 자기의 일을 임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들이 더해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저도 되도록이면 이쪽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맨날 똑같고 또 이제 일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건 좋은데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네.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계획을 하든지 뭐 도면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또 개인적인 그러니까 너무 다 오픈할 수 없는 자료. 드러내기에는 드러내기에는 네.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이게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안에 이제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다 나오고 네. 약간 그런 것들을 저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차츰 모델링 하는 거를 찍어봤다가 네. 아 이게 너무 약간 영업기밀 같다, 막 이런 느낌. 너무 노출을 해도 되려나? 약간 이런 생각 들고 또 뭘 가지고 내가 여기에 나를 알려야 되지?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런 것들 되게 그거를 고민이라서 네. 그러니까 내가 한 걸 보여주지 않고도 나를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은 잘 만들어진 건물을 분석하는 포스팅을 쓰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 어떤 건물을 봤는데 와, 저거 네네네. 진짜 저거 건축가는 진짜 머리 좋다. 아, 저 건축가는 진짜 주차 자리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았다.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걸 관찰자 입장에서 쓰되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거 모든 걸 한번 다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거 말씀드린 한번 하기는 했었었거든요. 그래요. 그거를 좀 청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아, 저 네네. 사람이 저걸 볼 줄 아는 눈이 있구나. 저걸 설계할 줄 아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리고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다 보여주는 건 당연히 영업 비밀이나 남들한테 뭔가 약간 내가 그 뭔가 노하우를 약간 오픈하는 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렇게 약간 절제도 필요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정말 잘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이 분야는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쪽 업계에서 1등하는 인테리어 업계 사장님 한 명을 알거든요. 아울 디자인이라고? 아무리랑 아울 디자인. 네. 근데 그분이 유튜버인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공사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프리미엄 디자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 만든 거 다 공개해요. 유튜브에. 근데 그냥 그거예요. 자신감이에요. 우리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따라와봐. 약간 이런 자신감? 그게 오히려 그리고 만약에 따라와도 돼. 우리는 일이 많으니까 우리처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너네도 우리 따라해서 성공해. 우리는 이쪽 어깨가 잘 되게 만드는 그냥 선두주자일 뿐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오픈이 하나의 또 선두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혜영님이 사실 이게 1인 건축 아까 여기 뭐 써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간다 그러면 일이 막 엄청 계속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일을 되게 오랜 시간 끌고 있는 시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약간 외부 건물들을 분석하고 약간 이제 진짜 일반적인 상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상권들을 분석하는 것부터 하시면 저는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훨씬 도움되는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네, 정보를 맞아요. 주는 거를 정보죠. 메인으로. 그쵸. 그러니까 정보. 저도 글을 쓰면서도 이게 이거는 좀 내가 그냥 일기 쓰는 것처럼 쓰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이제 매일 이게 글을 쓰는 습관을 하려고 이제 매일 쓰긴 했는데 네. 하면서도 제가 계속 이건 아닌데 계속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남에게 읽히기 위한 일기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읽히기 위한 일기장. 남을 보여주기 위해 쓰는 일기장이에요. 네네. 일기장이라는 의미를 왜 넣냐면 내 얘기를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얘는 좋아요라고 쓰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나는 얘가 왜 좋아요는 나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장이지. 그래서 나의 얘기를 하는 건 일기장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약간 자기 사람의 색깔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매력을 줄 수 있으니 나의 일기장에 남에게 읽히고 싶은 정보를 담아서 나의 사람적인 개성과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약간 매력을 보여주는 글을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표님 글을 제가 종종 보면 네. 너무 글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엄두가 안 나가지고 보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얘기 드리면 저 이 글 있죠. 이 글 어떻게 쓴 거냐면 운전하면서 마이크로 음성 녹음 쓴 글이에요. 네. 네. 저는 요즘은 타이핑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핸드폰 들고요. 이렇게 녹음해서 포스팅해요. 와, 책이 너무 예뻐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 이렇게 하면서 포스팅해요. 네. 그러니까 글이 많은 게 힘든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음성 녹음으로 하니까. 그럼 말하는 연습도 되고 되게 좋아요. 발음 연습도 되고. 근데 가끔씩 이럴 때 있어요.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썼는데 거기
갑자기 여기 음성 녹음에 살해해야지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깜짝 놀라서 아니 얘가 왜 이래?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썼는데 뭐 교회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약간 남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막 갖다가 불러오니까 발음이 조금 잘못되면은 막 이상한 걸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검수는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약간 마이크로 포싱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근데 요즘 요, 그러면요, 이게 일단은 다 녹음을 해놓고 사진을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는 아예 감이 안 와가지고요. 항상 사진 먼저 쭉 올리시는 게 아, 1번이에요. 다 올리고 임시 저장을 사진 해놓고, 순서를 먼저 구성대로 쫙 나열해 놓고 그다음에 사진 사이사이를 클릭해서 거기에 사진 밑에 그 아, 사진에 대한 설명, 사진 네. 밑에 그 사진에 대한 설명 이렇게 넣는 게 구성이에요. 아, 근데 사이사이. 첫 줄은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야를 요약하는 이제 두 갈식의 글을 써주는 게 좋아요. 저의 첫 줄은 와 책이 너무 예뻐요. 이게 이제 저의 그거거든요. 책이 예쁘다는 표현을 이 사람은 왜 했을까? 그거를 궁금해서 글을 읽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에요. 어. 제목에도 나오죠. 책이 예뻐서 책을 사는 사람들. 얘는 제가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에요. 키워드가 없잖아요. 네. 그냥 이런 글들은 저는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공유하는 나의 어떤 사람됨을 보여주는 포스팅이에요. 그래서 포스팅마다 목적은 달라요. 어떤 글은 철저히 상위 노출을 위해서 쓰고요. 어떤 글은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써요. 어. 그런 게 다 다른 거거든요. 요런 것도 보면은 제가 이것도 이게 어떻게 상위 노출이 되겠어요. 기타 치는 여자가 되고 싶었던 난. 이거밖에 없어요, 글. 끝. 이렇게 썼어요. 이건 상위 노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싶다. 그게 저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글의 형식은 달라져서 혜영 님이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길게 묵직하게 제대로 사진 찍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그렇게 무게를 담아서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폴더에서 한 번도 무게를 주고 쓴 적이 없어요. 다 사진 한 장에 글 쪼끔이에요. 근데 목록을 열어보면은 그래도 봐봐요. 이렇게 높은 것도 나와요. 500짜리도 있고요. 뒤로 가면은 더 높은 것도 있어요. 1700짜리도 있고요. 뭐 600짜리도 있고 900짜리도 있고 1200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내가 사진 한 장에 키워드가 하나도 없는 글도 나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이 글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은 뒤로 계속 돌려가면서 제 글을 읽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다른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댓글도 달리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조회수가 나오는 폴더예요. 근데 오히려 제가 예를 들어서 챌린지 글 같은 거, 블로그 챌린지 글 같은 거는 영업 글이죠. 그런 글은 제가 목적이 "등록하세요."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글의 목적이. 그런 글은 제가 열잖아요. 이거 강의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 조회수 보세요. 11, 47. 영업 글이잖아요. 영업 글은 사람들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것보다는 작게 나오죠. 예.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신 뭐 여기 안에도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그 키워드가 높은 경우에 높게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여기도 지금 제가 하루 만에 막 몰아서 썼죠. 15일, 16일 때. 요때 조회수 하나도 없죠. 이건 그냥 제가 기록용으로 넣어 놓은 거라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할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블로그는 그 블로그의 채널에 대한 어떤 부담보다는 그냥 '아 내가 낯설구나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처럼 가볍게 출발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나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네. 고렇게 한번 이번에 또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희 님이었나요? 맞나? 안소희 님?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네. 주희구나 주희님. 네.
자, 이번에 하실 때 어떠셨어요? 아, 좀 저기 따라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네. 글들도 좀 정성스럽게 못 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콘텐츠도 좀 딸리는 것 같고. 음, 근데 제가 또 그 뭐지? 그냥 저는 제 얘기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쓰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하나의 컨셉이 포스트에 없지?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쓴 것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음. 좀, 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막. 근데 일상을 담은 되게 일반적인 일상 블로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네네, 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노멀한 출발이에요. 음, 대표 주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렇게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네. 구분해서 쓰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 지금 보면은 일상 속에서 맛있게 먹기, 다녀온 곳, 소소한 이야기. 이게 약간 그, 얘랑 다녀온 곳은 여행인가? 다녀온 곳에 음, 또 뭐가 들어가지? 이 소소한 이야기에는 다녀온 곳은 없나? 그러니까 이게 음, 뭐냐면 카테고리가 중복되는 느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카테고리를 기획할 때는 제가 네, MEC라고 해서 미씨라는 걸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제가 그림 그리면 보이나요? 네. 이렇게 구성이 돼요, 카테고리는. 이렇게. 음, 무슨 음, 말이냐면 전체 원이 있는데 그게 나눠지더라도 이게 하나의 원을 이루는 거? 그게 되게 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카테고리가 구분은 되어 있는데 애매해요. 어떤 애매한 거냐면 얘도 여기 속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여기 속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죠.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쓸 때마다 네.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보면 바캉스 여행도 보면은 제주예요. 나 제주 네, 맨날 가지 않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 이제 이제 전라도 가면은 어디다 넣을 거예요? 음, 그죠? 여기 방방곡, 방방곡곡? 예, 거기다 국내 넣으려고 여행이잖아. 했던 것 그냥 같아요. 국내 여행. 그죠? 네. 해외 여행, 국내 여행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 카테고리가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가 음, 카테고리 구분하기 전에 보면 좋을 거를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블로그 홈에 가시면요. 요거는 꼭 하세요. 이거 듣고 나서 꼭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제별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주제 설정이 나와요. 예. 여기 있는 것들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표 주제. 음, 여기 있는 거 다 보시고. 그러면 음, 여행도 봐봐요. 국내 여행, 세계 여행 구분돼 있죠. 네. 어. 음, 맛집도 따로 돼 있어요. 음, 여행에 맛집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맛집은 음, 맛집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음, 아시겠죠? 네. 아, 여기도 봐봐요. 인테리어 DIY랑 요리 레시피.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생활에는 여기 다 들어갈 것 같죠? 근데 구분돼 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음, 내가 카테고리 구분할 때 이 대표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잘라주면 좋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조금 정리가 되겠죠. 네. 맛있게 먹기는 맛집으로 가겠죠? 음, 다녀온 곳은 국내 여행으로 갈 수도 있고, 음, 다녀온 곳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컨셉이 있는 뭐 약간 전시다 이러면 뭐 전시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약간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 지금은 다 뭉뚱그려져 있는 카테고리예요. 이렇게 하시면 네. 나중에 제가 아까 불덱스 보여드렸잖아요. 이 네. 불덱스 할 때 이 주제 랭킹에서 아주 불리해져요.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초보 단계지만 저는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쓰시는 연습을 하세요라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 랭킹의 C랭크를 하나씩 이제 학습시켜서 저처럼 이렇게 강력한 카테고리의 힘을 만드는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한 게 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제를 분류해서 쓰다 보면은 대표 주제가 자연스럽게 정해져요. 음, 저는 제가 도서 카테고리 하려고 했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냥 저도 일상 블로그였어요. 근데 음, 도서 카테고리 쪽 음, 컨텐츠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전 도서 카테고리가 됐고요. SNS 음, 블로그 가리키고 강의하고 이런 걸 IT 컴퓨터에 계속 카테고리를 모아가다 보니까
886개나 됐어요. 적어도 제가 강의를 886개는 리뷰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여행도 900번 넘게 갔다 온 거죠. 어. 그게 이제 저의 메인 카테고리가 된 거예요. 이게 일부러 짠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표 카테고리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카테고리 구분만 제대로 해놓고 글 쌓기를 하신다면 나는 지금은 그냥 일상 블로그로서 열심히 기록을 하지만 나중에는 대표 카테고리가 눈에 보이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거를 주제 랭킹으로 잡고 거기에 주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꾸준히 거기에 컨텐츠를 쌓아가는 거. 그게 본인이 하셔야 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도서 블로그인데 제가 여행으로 바꾸고 나니까 주제 지수가 플러스 1로 떨어졌어요. 최적 1단계로. 저는 최적 1단계 나온 게 지금 되게 그러니까 불덱스가 나온 이후로 최적 1단계로 내려간 건 처음이에요. 한 번도 최적 1단계로 주제 지수가 간 적이 없어요. 보통 주제 지수가 3단계, 2단계 이랬거든요. 근데 4단계일 때도 있었어요. 요거 최고 지수가 4단계였구나. 주제 지수는 한 2, 3단계 정도 됐는데 지금 1단계로 떨어진 거는 제가 과감하게 턴을 하고 있는 시기라서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얘는 주제 지수 숫자만 맞춰 나가면은 얘는 금세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 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최적화 수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최적화 수치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요걸 하려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랭크의 어떤 집중된 주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니 각각의 카테고리 구분해 가면서 글 쓰는 거 그거 먼저 첫 번째 피드백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글을 하나 봐드릴 건데 뭐를 봐드릴까요? 제가 네. 저 뭐지? 협찬 받아서 갔다 온 게 있는데 네. 아마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할게요. 이름이 뭐예요? 별의 드림 캠핑장? 별의 드림. 네? 붙이셔야 되나 보다. 별의. 아닌데 그렇게 해도 안 나올 것 같아. 잠시만요. 캠핑장 네. 이거다. 별 애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네요. 네. 음. 근데 이거를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다음에 혹시 잘하면은 연락을 또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한 게 조금 제대로 한 건지 궁금해서. 보통 그 협찬해 주시는 분들은 결과값만 볼 거예요. 과정이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지금 부족한 게 전혀 없죠. 너무 충실하게 잘 써주셨고 예쁘게 잘 써주셨고 내용도 잘 담으셨고 콘텐츠 길이나 그런 것도 다 충분해요. 근데 결과값만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별의 드림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업주예요. 업주면 나는 뭘 볼 거냐면 우선은 별의 드림 먼저 검색하겠죠. 해서 내가 나오는가. 나왔나요? 나왔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래서 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있나요? 자유로운 조금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다. 예. 한참 밑에 왔죠. 한참 밑에. 예. 자, 그리고 문제점 하나. 사진 수가 너무 많아요. 50장. 많은 거구나. 사진에 약간 압박이 있고 아까 보면은 사진에 중복이 많거든요. 요 앞쪽은 괜찮은데 뒤에 보면 이 배경샷 있잖아요. 요런 중복 배경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요 뒤로 가면은 여기도 또 나오죠. 네. 하나밖에 안 나왔네. 근데 이게 되게 많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초록초록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고 사진 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게 뭐가 있냐면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에 여기 오기 참 잘했다. 뭔가 예뻐 보이기는 하는데 다른 거는 이렇게 막 캠핑, 뭐 캠핑카 이렇게 약간 목적이 뚜렷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얘 사진만 봤을 때 뭘 찍은지 모르겠어요. 하늘을 찍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캠핑장 네. 같지 않거든요.
카라반 캠핑장 같지가 않아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음, 잘했다 못했다는 사실 결과값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음, 상위 노출 잘했어? 안 됐어?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카라반 캠핑장일 텐데 음, 카라반 캠핑장 검색해서 내가 나와? 이것도 질문이잖아. 근데 여기 다 밀려 있잖아요. 안 나오죠. 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썼어, 못 썼어의 기준은 내가 정성을 들였어, 안 들였어의 기준은 아니에요. 업자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가 그만큼의 무료의 서비스와 뭐를 제공했는데 그 이후에 아웃풋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정확도예요. 정확도. 이 최적화 수치와 정확도가 좋아야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거를 원하는 대로 상위 노출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왜 내가 상위 노출이 안 됐는지를 보면은 여기서 카라반 캠핑 여행, 카라반 캠핑장. 우선 카라반이라는 것 제목에 2번 들어간 것도 약간 아쉽고 별의 드림이라고 들어갔는데 별의 드림을 얘가 잠깐만요. 커맨드 제가 맥북이라서 얘가 됐다. 카라반 캠핑장 먼저 한번 해보면 이건 숫자는 잘 맞추셨네요. 4개. 이건 안 쓴 거다. 이건 없는 거고 하나도 안 썼어. 카라반 캠핑장이란 단어가 본문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출 떨어지죠. 그러면 카라반 캠핑 여행 몇 개 썼나 볼까요? 없어.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안 썼어. 노출이 될 수가 없어요. 잘. 별의 드림은 당연히 소수 키워드니까 얘는 12개나 썼어. 그러니까 당연히 밀리죠. 여기 12개는 아니네. 나 이거 안 여기 봐봐 여기 이런데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아, 그래요? 이거는 해시태그 영역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다 굳이 보기도 안 좋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만 써도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문에다가 해시태그 이렇게 쓰시면 오히려 상업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기본 강의 들으면은 요렇게 제목에 쓴 키워드를 본문에 쓰지 않는 거는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키워드를 잡았는데 그 키워드가 본문에 없으면 노출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들인 콘텐츠지만 노출이 안 된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칭하면 재밌는 거 뭐냐면 왜 안 되는지 내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요. 사진수도 다 맞추고 얼마나 길게 잘 썼는데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안 되죠? 라는 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쉽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수 있겠다. 라는 게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좀 아까워. 왜냐면 컨텐츠 이거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키워드 문제 때문에 그런 거가 제일 크니까 지금 현재 사진수 많은 것도 사실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100%는 아니거든요. 근데 키워드는 100% 영향을 주는 영역이라서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그래도 우선은 지나간 거니까 다음번에 하실 때 좀 더 그 부분에 좀 신경 쓰셔가지고 키워드 쓰시는 거에 정확도를 좀 높여주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키워드가 해시태그에다가 쓰라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본문에. 해시태그는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시태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써도 안 써도 노출되는데 영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해시태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해시태그를 쓴 다른 사람의 글이라는데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위 노출하는데 해시태그가 없어도 상위 노출돼요. 이해 가시죠? 네,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내 사례를 가지고 코칭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 이제는 머리에 들어오시죠? 아, 네. 그런 게 안 됐구나. 이게 이제 들어오시죠? 이래서 음, 코칭을 내 사례로 받아야 돼요. 음, 그래야 내 머리로 쏙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좋고, 사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장 포스팅을 하면 이거 장보기 글을 분리해서 쓰는 게 더 좋아요. 네. 여기 안에 두 가지 주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A는 A, B는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포스팅한 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를 갔어요. 그럼 제주 가면 보세요. 다 하루에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썼나 보세요. 제주 동쪽 코스에서 제주 놀거리, 제라진 오프로드 쓰고 동쪽 카페 펍, 보롬창고, 불멍 펜션 제주 하도, 자쿠지, 첨단 포플 이건 다른 거네. 제주 고기국수. 어때요? 다 각자 하나의 주제에 하나만 들어가 있죠. 네.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정확도를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음, 왜 분리해서 써요? 저도 하루에 오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니까 다 좋았어요. 쓰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저렇게 분리해서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정확도를 높이려고. 내가 맛집 얘기하다가 갑자기 캠핑장 얘기하면요. 맛집도 상위 노출 안 되고 캠핑장도 상위 노출 안 돼요. 근데 캠핑장 얘기할 때 캠핑장 얘기만 하면 그거는 정확도가 올라가죠. 근데 장보기 얘기하다가 캠핑장 얘기하면 둘 다 정확도가 떨어져요. 음. 이해 가시죠? 네, 근데 만약에 장보기가 너무 컨텐츠나 내용이 적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쓰고 싶을 때 그냥 과감하게 그걸 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는 분량을 더 줄여요. 음,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음, 핵심 내용만 해서 사진을 합쳐서 그냥 짧게. 그래서 최대한 문서의 키워드에 불필요한 키워드가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걸 좀 줄여주는 거죠. 아, 물론 분량이 적어서 단편으로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런 네. 식으로 약간의 꼼수를 쓰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최소 내 메인 주제를 60% 이상 무조건 넘겨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확도에 되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음.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60%를 넘기라는 게 포스팅 중에서 60%를 넘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에서 60%를 넘기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하나의 포스팅 안에 주제 키워드와 관련된 키워드요. 예를 아, 들면 카라밴 캠핑장 하면은 쓸 수 있는 단어를 여기서 제가 꼽아볼게요. 그러면 주말, 카라밴 캠핑 여행, 바베큐, 뭐 여름 캠핑 장비, 카라밴 캠핑 이런 건 다 캠핑장 관련 단어 아닌가요? 맞죠? 네, 맞아요. 네, 바퀴 달린 집 이런 거 다 캠핑장 관련 단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안성휴게소, 휴게소 이거 어떤 단어예요? 여행 관련 단어일 수 있겠죠. 마트, 네. 장보기 이거 뭐예요? 이거 캠핑장 단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음, 일상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도 있고 상품 음,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 A 주제로 간다 그러면 그 A 주제에 관련 단어의 정확도를 높여서 거기에 맞춰서 가자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이 부분 이제 확실히 이해 가시죠?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블로그는 제가 진짜 재밌는 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최적화 지수를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평균 90% 이상. 그게 저거 때문에 그래요. 저 사고. 저 이성적 사고. 그냥 키워드를 어떻게 쓰면 저 카테고리에 속하겠구나. 이 형태소는 여기에 포함되겠구나. 이런 머리를 계속 머리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억지 단어를 집어넣는 것들도 있어요. 블로그를 할 때. 왜냐면 그걸 넣어야지만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오늘 저 요즘 화장품 마케팅 그거 회사에 이틀 정도 컨설팅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제가 이거 검색했잖아요.
여기 블로그 이번에 만든 블로그예요. 음. 엑스폰데 뷰티 엑스 이번에 새로 만든 블로그인데 지금 상위에 떠 있잖아요. 물론 소스 키워드로 했으니까. 근데 요거 지금 제가 오늘 쓴 글이거든요. 이런 거. 음. 그러면 여기 보면은 스킨케어 브랜드 이거가 지금 제가 노출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인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서 아직 스킨케어 브랜드 하면 노출 못 시켜요. 그런데 저는 저 방향성을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얘를. 계속 끌고 가요. 여기 안 나와요, 아직. 왜냐면 이거 블로그 만든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아직 안 뜨거든요. 근데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왜냐면 이게 스킨케어 브랜드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억지로 이 단어를요, 여기다가 집어 넣어요. 어거지로 넣어요. 보면은 좀 약간 어색하게 들어가요. 단어가. 뒤에 가면 나올 텐데.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넣냐면 그렇게 넣어야지만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어색한 자리에 그 키워드를 억지로 끼워 넣는 거예요. 네. 그게 전략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네.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어김없이 카메라 한 번씩 다 켜주시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칭 혹시 이제 끝났는데 요거 이제 추가 질문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추가 있으실까요? 그 네. 강의 그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끝인가요? 이거 끝나면? 보는 거. 강의 파워블로거 0점 그 사람 그거 생각하면 유지 기간이 아마 한 달인지 30일인지 그 60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수강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수강 기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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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네. 저기 명예의 전당? 네. 거기는 아. 가서 예.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블로그 챌린지 성공하신 분들만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은 무조건 거치신 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로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좀 갖고 있고 블로그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고 대부분은 일반 블로거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잘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처럼 초보 수준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이랑 같이 저희가 리뷰단도 진행하고 그리고 뭐 체험단도 진행하고 연말 되면 저희가 송년회도 해요. 그래 가지고 같이 만나서 파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챌린지 기수를 모아서 오프라인에서 한 번씩 만나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이제 그 만나는 날을 조금 여러 기수 모아 가지고 가려고 놔두긴 했었는데 그렇게 가끔씩 오프라인에서 저랑 만나는 시간 같은 거나 그런 기회들을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블로그 열심히 해서 수익화도 시켜보고 다양한 실습이나 체험이나 뭐 무료 체험단 같은 거 제가 많이 받아오거든요. 그런 거 종종 제공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예전당에서는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되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야기 나눠도 되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코칭을 다 녹화한 거를 링크를 거기 다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톡 게시판 보시면 과거 코칭 내역도 다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의 목적은 다 같이 블로그 잘해서 다 같이 돈도 열심히 벌고 투잡도 해보고 수익화도 해보자. 이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온 것도 사실은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블로그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써먹자. 이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방에 있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항상 뭐 강의 컨설팅이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거나 뭐 이동 중이거나 이런 시간이 많아서 뭐 24시간 체크를 하진 않지만 지나간 건 항상 훑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꼭 질문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실 땐 저를 태그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게 있더라도 다른 분들이 다들 알아서 또 답변을 주세요. 왜냐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에 이제 좋은 친구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제가 지금 맥북이어가지고 이게 시프트 4였나? 이게 그 뭐지? 캡처하는 게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 화면 캡처 한 명만 해서 단톡방에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네, 제가 네, 혜영님이 해주실래요? 그러면 저희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음성이 해제돼서 안 들려요, 혜영님 말이. 근데 저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나오네요. 풍선이. 나 이거 우와. 봤는데.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음. 여러분도 해보세요, 되나? 왜 나만 되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너무 신기하다. 호스트만 되는 건가? 캡처 하셨어요, 혜영님? 네, 잠시만요. 아, 네. 이제 입술을 안 바르면 진짜 사람이 아파 보이네요. 네, 정말 됐을까요? 네네네. 하나, 둘, 셋. 또 캡처해요? 네. 하셨으면 괜찮아요.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